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보고서는 보통 목차가 이렇게 11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번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읽기에서는 5개 목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면은 사업보고서 일단 표지에 와서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회사명은 한국가스공사 최기봉 사장님이 발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 로마자 1번 회사 개요본부터 볼 건데요. 첫 번째로 회사의 개요라고 해서 연결 대상 종속회사 개왕, 이 한국가스공사와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규모가 큰 것들만 골라와 봤는데요. 우선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해상 광구 탐사, 그 다음에 터미널 프로젝트, 가스전 개발, 그 다음에 가스전 개발, 그것도 무슨 상류자산, 하류자산 이런 것들도 있고 뭔가 사업을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소들이 다 영어인 걸 봐서 해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대부분 자회사들이 자원개발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가스공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천연가스가 거의 안 나잖아요. 동해상에 조금 나긴 하는데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해외에서 이런 가스전을 개발해서 가스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외의 가스전 탐사를 위한 자회사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위치는 뭐 네덜란드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여러 군데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 호주 부분이 자산 규모가 되게 커서 이 사업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면은 이 회사의 명칭은 한국가스공사이며 영어로는 코리아 가스 코퍼레이션이다. 그리고 1983년에 설립된 회사고 본사는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뭐 여러 공공기관 운영법,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법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고 도시가스 사업법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은 아니겠죠. 자, 계속 보면은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해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스 도입과 판매. 가스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도시가스업자나 발전사업자들한테 LNG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도시가스 혹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LNG 터미널에 뭐 매뉴얼도 작성해주고 용역도 해주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한마디로 좀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개발, 아까 말을 했죠. 해외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좀 가스전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등지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평가 부분에서는 이 가스공사가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지표인데요. 뭐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우량하겠죠.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선 요거는 해외에서 평가하는 거고 이건 국내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기관, 무디스, S&P, 피치 3대 신용평가 회사가 있는데 모두 우량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AA-에서 평가를 하다가 19년부터 AA 제로 올려서 평가할 만큼 가스공사가 신용도만큼은 굉장히 우수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공기업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가스공사를 망하게 둘 리는 없으니까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 역시 최고 우량 등급인 트리플 A 그리고 여기 단기 등급도 최고 우량 등급인 A1을 부여하고 있어서 가스공사가 신용도는 매우 우수한 최고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 2020년에는 배당을 안 줬어요. 왜냐면은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단기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배당은 이해 안 줬고 18년, 19년에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배당을 많이 줄여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21년도에는 다시 배당을 뭐 재개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실적이 좀 호조되고 있구나라는 거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 가스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종속회사와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이라고 해서 뭐 이게 부문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상 가스 도입 및 판매 이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는 아까 봤던 컨설팅이나 자원개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전체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20조가 가스 도입 및 판매에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상 가스 도입과 판매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타 부분은 심지어 이제 2020년에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아무래도 해외 자원 개발이 유가 하락하면서 많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스공사 좀 힘들고 가스 도입과 판매업은 그래도 좀 깔고 가는 사업이니까 잘하고 있지만 기타 사업인 특히 자원개발 부분에서 손실을 기록할 만큼 2020년 상황은 좀 좋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 보면은 우선 가스 도입 및 판매 사업 부문 이게 이제 대부분이고 사실상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산업의 특성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크게 천연가스 사업은 도매 부문과 소매 부문이 있고 도매 부문은 가스공사가 소매 부문은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판매하고 있다. 도시가스 회사가 뭐예요? 여러분 난방할 때 가스로 난방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는 거는 대부분 수요가 여기 난방 수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를 해외에서 사온 다음에 도시가스 회사에 팔고 도시가스 회사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여러 국민들한테 난방용 가스를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발전자 회사와 민자발전사에 발전용 천연가스도 공급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천연가스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선 줄글 밑에 보면은 뭐 연평균 증가할 거다. 31년까지.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발전용도 연평균 뭐 조금이지만 증가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증가를 할지 안 할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위에 표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은 전체 개가 38,675 천이니까 3,800만 톤에서 2020년에 3,2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 밑엔 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87년부터 보면 당연히 증가했겠죠. 우리나라가 뭐 발전해온 역사가 엄청난데 87년부터는 당연히 두 자릿수대로 증가를 했겠지만 최근 7년, 13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는 전부 다 감소하고 있다. 도시가스용도 감소를 하고 있고 발전용이 특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천연가스의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짐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요즘 LNG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 직수입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가스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이 발전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발전자 회사들이 있어요. 민간 발전 회사들이 있는데 뭐 GS 파워라든가 포스코 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자기들이 쓸 가스들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용 가스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아마 그 직수입 물량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지 사실 우리나라가 가스 발전의 수요가 줄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만 실제로는 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어쨌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장이 줄어든다 이걸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쨌든 산업의 성장성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의 미래는 좀 어둡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한국가스공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넘어가서 계속 설명을 해보면은 용도별 수요라고 해서 가스의 수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택용, 이게 난방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방 수요인데 난방 수요가 2020년 기준으로 47%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용이 아까 말한 그 가스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가스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천연가스 수요인데 요거는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44.4에서 37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도입 때문이다.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회사들이 발전소들이 직접 회사에서 사오기 때문에 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가스 회사들의 판매를 하는 일반용 주택용 난방 외에는 좀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스공사가 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게 LNG 벙커링 사업. 이게 뭐냐면은 우리 바다에 떠 있는 선박들 있잖아요. 큰 배들이 원래 이제 기름으로 갔어요. 자동차처럼 휘발유가 아니라 뭐 선박용 기름으로 갔는데 이게 기름이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좀 그 기름을 못 쓰도록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 대체제로 LNG로 이제 추진하는
그런 선박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 LNG로 가는 선박이면은 바다 위에서 뭐 LNG가 떨어지면은 다시 주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바로 LNG 벙커링이라는 겁니다. 이 선박에다가 LNG를 넣어주는 그런 거를 LNG 벙커링이라고 하고, 그래서 LNG 추진 선박이 많을수록 이 사업 자체의 비전이 밝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여기는 해외지만 국내도 역시 LNG 벙커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기사가 많이 나는 건데, 수소 생산기지. 요 LNG 관련해서 가스공사가 여러 가지 설비나 이런 노하우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소도 뭔가 좀 유사점이 많나 봐요. 그래서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수소의 보관과 운송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게 가스공사의 신규 사업이라서 2022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가스공사가 수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핫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제품 뭐겠어요? 당연히 LNG겠죠? LNG인 거고, 여기 첫 번째로 가격 변동 추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변곡점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2020년 7월 1일인데, 이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이 힘드니 국민 여러분의 물가 안정, 그러니까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스요금을 동결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가스요금 동결이라는 게 결국 가스 가격이 오르든 말든 가스요금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뭐 애초 취지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목표였겠죠. 그래서 주택용 가스요금이 기가줄당 원인데 12.9284원에서 2020년까지 쭉 동결이고 지금 현재 2021년에도 계속 동결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가스요금을 동결했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동결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업용은 동결하지 않았거든요. 2020년 7월에 13.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 말 기준으로 11.9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동결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본 건가? 원래대로라면은 7월에 동결을 하지 않았으면은 13원에서 11원까지 떨어진 만큼 주택용도 떨어졌어야 됐는데 동결하는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높은 가격을 유지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는지 가스공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대해서는 좀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택용은 다 동결인데 산업용은 다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그럼 동결하지 않았다면 국민들도 좀 더 저렴한 가스비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좀 더 피해를 끼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정치권에서는 뭐 민생을 살렸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오히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2020년 한 해를 봤을 때는 좀 손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자, 넘어가서 계속 보면은 뭐 발전용 가격 추이도 역시 보면은 2020년 7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가격 추이는 사실 2017년, 18년, 19년 계속 오르다가 2020년 들어서 좀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동결을 해서 더 오르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12월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좀 역효과가 있었겠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스요금을 오히려 실제보다 더 내게 되는 그런 역효과가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뭐 어쨌든 여기서 볼만한 포인트는 가스요금의 원재료의 등락에 따라서 가스요금도 이렇게 등락을 반복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변동 자체가, 그러니까 발전용 가격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겠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스공사 입장에서 지금 영업 환경이 좀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주요 원재료가 아까 계속 말하고 있지만 LNG입니다. LNG의 원재료 등의 현황을 보면은 주요 매입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뭐 이런 주요 산유국들이고, 비중 높은 거는 아무래도 카타르, 그 다음에 뭐 호주 정도가 좀 높다. 아까 호주에 대규모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가 있고, 여기서도 좀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직수입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했잖아요.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민간 발전사들이 가스공사 통해서 수입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직접 수입하고 있는데, 그 직접 수입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 카타르에서 가스공사가 너무 비싸게 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스공사를 거쳐서 사면은 너무 높은 가격에 가스를 수입하게 돼서 이거를 자기들은 피하고자 직수입을 한다라고
민간 발전사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 좀 태만하게 카타르한테 좀 갑질을 당하면서 수입을 하는 바람에 높은 가격으로 수입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직수입이 좀 타당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은 2018년 대비 19년 조금 올랐지만 2020년에는 많이 가스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제 생산 설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가스공사의 LNG 터미널은 크게 5군데가 있습니다.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 근데 제주는 사실상 제주도에 가기 위해서 위치하고 있는 거라서 거의 뭐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인 평택, 인천 그리고 뭐 통영과 삼척에도 대규모로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는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산 규모는 18년, 19년, 20년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 역시 죄송합니다. 부채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자본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 외형적으로 모두 줄어들고 있고 매출 또한 이렇게 26조, 24조, 20조 매년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손실을 기록할 만큼 2020년에는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았다. 가스공사가 3년 연속 외형을 축소해오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직수입의 바람에 완전 지금 외형적으로도 몰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좀 볼만한 부분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일반 현황, 이 회사가 공기업이지만 어떻게 지배구조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 주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전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전도 공기업이지만 가스공사의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부죠. 8% 정도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은 지방정부가 한 33% 이상의 정부가 3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전까지 합치면은 50%가 넘는 지분을 정부와 공기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그 외에 7%가 뭐 한국가스공사 자기 주식,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주주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문 정보라고 해서 지역별로, 전 세계 지역별로 어디서 매출이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총 매출이 20조 중에서 한국, 그러니까 내수 매출이 19.9조라서 사실상 내수 10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수가 99%다. 뭐, 엄밀히 99%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매출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매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9년이고 2020년인데, 재고자산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략적으로 좀 너무 많은 재고를 가져가지 않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2019년 말만 해도 재고자산 가치가 2.6조나 됐는데 이게 2020년 오면서 1.4조 규모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외형 규모가 좀 많이 축소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면은 여기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로 보진 않지만 좀 소수 지분으로 관계기업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우선 뭐 영어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주요 활동이 다 자원개발입니다. 이것도 뭔가 액화사업, 자원개발, 터미널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 대부분 자원개발이고 카타르,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자원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좀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회사는 특이하게 지분 60%를 가지고 있는데 종속회사로 보지 않고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게 좀 특징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부 금액상으로 1.5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봤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들이 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다시 보면은 정부,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26%, 여기 안 나와 있는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20% 정도에 가지고 있어서 합쳐서 한 46% 플러스 지방정부가 한 7% 정도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우리나라 공기업과 정부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역시 사실상 공공기관에 준하는 성격의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6%까지 더하면은 60% 정도의 지분을 우리나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분포에서 5% 이상 주주는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지방정부가 없는 이유는 지방정부가 여러 개가 나눠서 가지고 있으니까 단일 주주로 5%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 오면은 이 회사 가스공사의 직원은 전체 한 4,2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기술직 남자분들이 2,7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근속 연수는 평균 15년 정도 된다. 그리고 1인 평균 급여액은 8,3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소속의 근로자도 1,300명으로 꽤 많은 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